베트남은 한 가지 색깔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다채로운 문화의 토양 속에 만들어진 독특한 전통, 그 속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피 산업은 이제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커피꽃 활짝 핀 부엄마 토롯에서 흥겨운 결혼식 문화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남부에서 시작된 새로운 여정, 그 길에서 또 다른 전통과 마주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황토빛 물결 위에는 원시의 자연과 다양한 삶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가는 4,000km의 대장정의 끝자락, 메콩 델타. 오늘도 또 한 걸음 길을 나섭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일 텐데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는 다양한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최대의 도시이자 교류와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은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요. 이번 여정은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 호치민에서 시작합니다. 베트남의 여느 도시들보다 많은 오토바이 행렬이 호치민시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이공이란 이름으로 더 친숙했던 호치민시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후원을 받았던 남부 베트남의 수도였는데요. 북부 하노이가 전통과 보수로 대표되는 도시라면 호치민은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유로움을 품은 곳입니다. 이런 특징이 바로 호치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호치민은 옛 이름이 사이공인데요. 사이공의 위치가 메콩의 중요한 지류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인도 차이나를 통해서 인도와 중국 대륙으로 통하는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곳에는 많은 나라가 서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싸움을 많이 했던 곳이고요. 지금도 많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역을 하고 서로 장사를 하는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호치민은 말 그대로 다문화 도시입니다. 호치민의 차이나타운 쩌런 지역과 시내의 이슬람 사원은 호치민이 다문화 도시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인도 차이나로 향하는 관문 도시답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국제도시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베트남 독립의 영웅인 호치민의 이름을 딴 시인민위원회 청사, 호치민 동상이 통일된 베트남의 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은 베트남 전쟁의 중심에 있던 도시이기도 한데요. 1975년까지 벌어졌던 미국과의 전쟁은 3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 기념 박물관에는 당시 역사의 생생한 증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옥상에는 당시 마지막으로 사이공을 탈출했던 미군 헬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참했던 전쟁의 흔적들은 이제 베트남의 주요 관광 상품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따까오인데요. 우리나라의 제기차기와 비슷합니다. 묘기에 가까운 동작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은 외국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이곳이 호치민시의 대탐거리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많은 나라로부터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이곳으로부터 베트남의 주요 도시와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메콩강,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중국에 이르는 그런 많은 버스들이 이곳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탐거리는 또 다른 여행의 시작점과도 같은 곳입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여정에 대한 기묘한 정보를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죠.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여정을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호치민에서 향한 곳은 메콩강 삼각주, 메콩 델타 지역인데요. 그곳에 위치한 미토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중국 운남성에서 시작해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 남부에까지 이르는 거대한 물줄기. 4,000km가 넘는 대장정의 끝에는 베트남의 젖줄, 메콩 델타가 위치해 있습니다. 9개의 지류로 흩어져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해서 구룡강이라고도 불립니다. 원초의 자연이 살아있는 메콩 델타. 베트남의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좁은 수로변에는 나룻배를 대고 손님을 기다리는 뱃사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nhà chị ở đâu ạ? Nhà chị ở Mỹ Tho hay là? thế à? chị nhá. 메콩을 둘러보기 위해 나룻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곳곳에 미로처럼 얽힌 좁은 수로들이 많은데요. 주요 교통수단은 나룻배입니다. mỗi năm làm ở lại tuyến ở chỗ khách du lịch mấy lần à? Một ngày á. Một ngày. 2 lần à? Khi mà thứ bảy chủ nhật lễ đâu thì được 3 chiếc. Có khi cũng không có chiếc nào luôn, có khi nào có khách không có chiếc nào. 황토빛 강물이 흐르는 좁은 수로는 많은 뱃사공들과 이곳 농민들의 생계를 이어가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수로를 벗어나면 메콩강의 큰 물줄기와 만나게 되는데요. 크고 작은 선박들이 마을과 도시를 연결해주는 주요 운송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메콩의 9개 지류 중 가장 큰 물줄기를 보기 위해 배를 갈아탔습니다. 바다라 해도 좋을 만큼 거대한 강물. 이날따라 뱃길이 상당히 거칠었는데요. 큰 파도가 거침없이 밀려들어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Tại sao hôm nay có sóng to thế nhỉ? Nay là hết cái mùa nước nổi rồi, nước kém là bắt đầu có gió chướng ở ngoài biển thổi vào. Thành phố Hồ Chí Minh xuống. thành phố Hồ Chí Minh xuống có. Nhưng mà mấy chú vậy đó, từ ngoài vô, rồi ghé thành phố Hồ Chí Minh, xuống đây, đúng không? 메콩강은 강물의 누런 빛깔 때문에 언뜻 보면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황토가 많이 섞여 있을 뿐 수질은 깨끗한 편이라고 합니다. 남진아해를 통해 인도양의 바닷물도 밀려드는 이곳의 지류는 생태 보고라 불려집니다. 메콩강의 대표 풍경 중에 하나가 수상가옥인데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메콩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는 생명을 피워 풍요의 땅을 만들었는데요. 메콩강은 인간과 수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입니다. 강변을 따라 들어선 한적한 시골 마을. 울창한 수풀과 늪,
치렁치렁한 수목들이 마을을 온통 뒤덮고 있었는데요. 시간마저 잠시 쉬어갈 듯한 곳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메콩델타. 어딜 가나 먹을거리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인도차이나의 빵 바구니라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열대 과일의 천국입니다. 지어야 과나야 과지야. À, vú sữa 아, 부스. 아, có ngon không ạ? ngon, rất ngon, Ngon thế nào? ngon ngọt. Ngon ngọt. À. Anh nhìn cái nước sữa nó sẽ chảy ra nè. Ừ. Đó, so. Khi ăn vú sữa phải so cho nữa là ta phải so gì? Ờ. So gì đặng cho nó sẽ có cái sữa đi. Ừ. Với hai nữa cái sữa nó sẽ ngấm vào cái thịt nó lại nó ngon, nó không có ăn vú sữa thì bây giờ so xong bây giờ anh nút cái sữa nè, cái sữa nó ra. Đây này em sẽ mời anh thử thử. Đó. Nó rất ngọt. Xong rồi mình sẽ bẻ ra. Ờ. Đây. 이 부스라고 하는 과일인데요. 베트남에서 많이 나고 한국에는 없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이걸 자르면 우유빛깔 즙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따서 부스라고 부릅니다.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일단은 이 우유즙 같이 하얀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스는 이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열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Đi chợ về, 아, 뒤져 저 가이장 à? đi chợ Cần Thơ. 아, 뒤져 건터. 아, 방 tuyến này à? À, từ đây đến 뒤져 건터 bao xa nhỉ? À, cái này cái gì ạ? Nước đá. 아, nước đá. 사시사철 날이 더운 메콩델타 사람들에게는 얼음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음식을 보관하고 찬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메콩강에 붉은 석양이 내려앉으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노을이 짙어가는 강물은 황금빛으로 반짝거리고 메콩의 하루가 그렇게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메콩강의 야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섰습니다. 저 멀리 지난 2009년에 개통한 건터 다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전체 길이가 2,750m, 왕복 8차선 도로의 건터 다리는 사장교로서는 동남아시아 최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리 개통 이후 이곳 사람들의 생활도 조금씩 변화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 가장 먼저 메콩델타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상시장인데요. 메콩델타 지역에는 여러 개의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까이랑 시장을 돌아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시장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잔뜩 몰려 있었는데요. 새벽 3시쯤 시장이 열리기 시작해 6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활기를 띈다고 합니다. 여러 척의 배가 뒤섞여 있어도 어떤 물건을 파는 배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뱃머리에 꽂혀 있는 장대를 보면 되는데요. 상인들은 자신의 배에서 파는 물건을 긴 장대에 매달아 꽂아둡니다.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배들의 위치도 자주 바뀌다 보니 구입하려는 물건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간판인 셈입니다. 까이랑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은 대부분 과일이나 채소들인데요. 인근 섬이나 마을에서 재배된 것들입니다. 육지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역의 특성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팔기 위해 형성된 수상시장. 육로가 발달하면서 예전에 비해 이곳 수상시장의 규모는 점점 축소되어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콩델타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요란한 모터 소리 속에 여기저기서 흥정을 하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기에 바쁩니다. 시장에는 물건을 파는 배와 사는 배는 물론 부지런히 그 사이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파는 배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간이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고 새벽 시장을 찾다 보니 주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뭔지? 저 장어 뭐 돈이요. 저도 뜨끈한 쌀국수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국수 맛이 참 궁금했는데요. Bún dưa này bao nhiêu tiền à? Một cô 20. Hả? 20. Dạ. 20. 20 à? Dưa canh giò. 베트남에는 지방마다 다양한 종류의 쌀국수를 맛볼 수 있는데요. 하루를 쌀국수와 함께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국수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국수는 물론 커피부터 샌드위치까지 여러 음식을 파는 상인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는데요. 출렁거리는 강물 위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면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띱니다. 까이랑 시장은 원래 도매 시장인데요. 하지만 그날그날 사용할 물건을 사거나 텃밭에서 키운 채소며 과일을 팔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인근 마을에서 장사를 나온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Cái này cái gì ạ? Bí. Bí à bí. Mua. À nhà chị ở đâu ạ? Các cây báo xa nhỉ? Cây số hả? Một cây số. À. 매일같이 꼭두 새벽부터 노를 저어 시장에 나온다는 아주머니. 파는 물건이라 봐야 집에서 키운 호박 두세 바구니가 전부입니다.
Thành giờ nó biết hái đâu. Biết nó trồng một 오늘은 운이 좋아서 한꺼번에 물건을 다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박과 같은 미인은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 중에 하나라 인기가 많습니다. 급한 대로 나룻배 바닥은 물건의 숫자를 기록하는 장부 역할도 합니다. 싣고 온 물건을 모두 팔고 40만 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2만 원에 불과하지만 아주머니에게는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소중한 돈입니다. 물건을 다 팔고서야 시원한 차 한 모금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주머니에게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모아 나룻배에 작은 모터를 다는 것인데요. 좀 더 빨리 이곳저곳을 누비며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가 넘어서면 수상시장도 파장을 하고 대부분의 상인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메콩델타의 아침은 북적거리던 수상시장과 달리 마냥 평온해 보입니다.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는데요.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농촌이지만 작은 나룻배로 노를 저어 이동하다 보니 1시간은 좋게 걸렸습니다. 메콩델타의 작은 지류들을 따라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요. 아주머니의 마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집에는 외손자들이 한창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요. 큰딸과 사위가 바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모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트남 가족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황토와 침전물이 쌓여 만들어진 메콩델타 지역은 세계 제1의 곡창지대로 알려질 만큼 비옥함을 자랑합니다. 4,000km 이상을 유유히 흘러온 거대한 메콩강이 곳곳에 스며들어 풍요로운 땅을 만들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아주머니의 작은 텃밭도 화수분과 같은 곳입니다. Ba lớn vậy đó. Rồi chiều là nó phì gì nè, mau gì nè. Cái này ngày hôm qua là có chút xíu gì nè. Bỏ lại nè. Nhiều mơi là nó bự lớn gì nè, nó mau đêm sáng ngày nó phì với nó mở ra nó bầu bí đó. 메콩 강물이 흘러드는 수로는 다양한 작물을 키워내는 젖줄과도 같습니다. Nó trong dẻo vậy đó. Nước cái sông nó lên đó. Như mương rồi nó chảy theo mấy cái đường mương ống cống rồi đó. Ống cống mà không phải ống cống như ống trong chợ nha, như mấy cái đập đó. Rồi cái ta để cái ống cống ngang thì cái nước nó thổi vô rồi nó tẻ tùm lum hết trơn vậy đó. 총 유역이 22,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메콩델타. 메콩강의 풍부한 수량 덕분에 그 절반 이상이 논밭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황토빛 강물은 말 그대로 삶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Chị ơi, cái này cái gì ạ? Đây, Cái này cái dồ. ai cho là vệ sinh à? Nuôi để vệ sinh đó, nhưng mà mình đi cầu cho nó ăn chứ để xuống sông đó người ta đâu có cho bên phường nữa nó bắt chết á. Nó sạch sẽ. À thế à? Dạ. Ở đây có con cá à? Cá À, lắm. có thể là ăn con cá ở đây không ạ? Không ít ai ăn. À, nuôi con cá để làm gì ạ? Nuôi để cho nó ăn cầu, cho mình đi cầu cho nó sạch sẽ vệ sinh Sạch vậy sẽ thôi. à? Dạ. Người bình thường cũng dùng ở đây. Người nào cũng thể dùng vệ sinh đây. Nào cũng nhà nào cũng có hầm vậy đó. À, cũng có nhà như vậy ạ. À. Để cho mình vệ sinh sạch sẽ, đừng có đi xuống sông rồi mình xài nước đâu. Vâng. Nữa đi. Nổi đầu vậy đó. 메콩델타 농촌에서는 이렇게 집 주위에 연못을 파는데요.
아주머니는 이 작은 연못에 800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생태 순환적인 방법을 통해 강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베트남어로 화장실을 배신, 즉 위생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자연을 지켜주는 위생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연정화조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용변을 보면요, 그것을 이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먹고 그 다음에 새우들이 먹음으로 해서 자연 생태를 지켜줍니다. 물을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큰 강에 더러운 물이 스며들지 않고 여기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자연 생태를 지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메콩강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독특한 생활 방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신의 축복이라 불리는 메콩강. 태고적부터 말없이 흘러온 강물은 돌고 돌아 인간의 삶까지 적셔주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풍요로움을 간직한 땅. 자연이 빚어낸 순박한 삶의 현장은 베트남을 상징하는 또 다른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메콩델타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건트로 향했는데요. 건트는 이 일대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때 갑자기 들려온 커다란 경적 소리. 색다른 차량 행렬이 도로를 가득 메웁니다. 악단의 흥겨운 연주까지 더해지며 도로를 떠들썩하게 만드는데요. 언뜻 보면 축제를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 장례식 행렬입니다. 남부 베트남에서는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묘지로 이동하며 길에 꽃과 부적, 돈을 뿌립니다.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하고 노잣돈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와 이웃 등 문상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줄줄이 운구 차량을 따릅니다. 도로가 복잡하고 시끄러워지지만 이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장례는 2박 3일로 치르는데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합니다. 장례식 행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인데요. 지금은 일반적인 악단을 부르지만 옛날에는 전문적으로 장례식에서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터종깬이라고 불렀는데요. 경건하고 고요한 음악 대신 신나고 경쾌한 음악으로 고인의 가는 길을 위로합니다. 장지가 가까워지면 시끌벅적하던 음악 소리도 잠시 멈춥니다. 보통 산에 묘를 쓰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주택가 근처의 들판이나 논 한가운데 묘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지 입구에 들어서면 젊은 청년들이 관을 메고 걸어갑니다. 뒤로는 가족과 친지들이 따르는데요. 이곳은 고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종교에 따라 장례 관습이 조금씩 다른데요.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 신자들의 장례는 스님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주와 직계 가족은 긴 상복과 하얀 모자를 착용하나 다른 친척들은 하얀 머리띠만 맨다고 합니다.
문화는 달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길을 잘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듯 싶은데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제를 올리는 자손들에게 스님이 물을 뿌리며 정화 의례를 행합니다. Rồi cái đó gom lại đi đem ra ngoài đốt chung. Chưa còn gì nữa không? 마지막으로 고인의 옷과 함께 저승길에 가져갈 노잣돈을 태웁니다. 그리고 관을 안장하는데요. 묘자리는 미리 벽돌과 시멘트로 석관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관을 안장하고 나면 흙을 덮고 다시 시멘트로 밀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Đó là phong tục người Việt Nam đưa tiễn linh hồn đến nơi an nghỉ cuối cùng. Rồi sau này Việt Nam nó tiến bộ, nó những người con kính nể nó đưa tiễn ông bà, nó có ăn có để có dư có giả có tiền bạc nó cung phụng nó làm cho cái phần đưa tiễn ông già được sinh động. 묘를 시멘트로 바르는 이유는 이 지역에 물이 고여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관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하는데요. 돌고 돌아 바다로 흘러드는 메콩강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보입니다. 베트남 안에 또 다른 베트남, 메콩 델타. 활기와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황토빛 물결을 바라보며 베트남에서의 또 다른 여정을 기대해 봅니다.